이상한 연회장. 투고자 초이바아님. 60대 여성 접객업. 체험 장소 아이치현 NC의 일식집. 이것은 제가 근무하던 일식집의 소연회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이치현 NC에 있는 그 가게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연회장이 있고, 가게 제일 안쪽에 있는 곳에는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앞 복도에 난방을 틀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항상 소름 돋을 정도로 춥고, 다른 방과 비교해서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모든 종업원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은 장례식 뒤에 식사 자리가 그 소연회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접객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자리 한가운데 정도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려고 했더니 왠지 그 자리에서만 맥주병이 쓰러지거나 식기가 기울어져 음식물이 넘쳐버리는 등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제 부주의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 여성에게 몇 번이나 사과한 뒤 그 자리 접객을 다른 종업원에게 대신 맡겼죠. 하지만 접객원이 바뀌어도 왠지 똑같이 접시나 맥주병이 움직이는 등의 괴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괴현상에 드디어 저 대신 들어가서 일하던 접객원이 무서워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다시 그 자리를 담당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종업원들이 허겁지겁 손님 접대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앉아있던 여성이 울기 시작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당황해 여성에게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죽은 젊은 사람이란 분은 그 여성이 사귀던 상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아직 자기가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옆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라고 여성은 말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난 여기 있다면서 맥주병을 쓰러뜨리거나 하고 있으니까 절대 일하시는 분들의 실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그 여성에게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성 앞에서 여러 가지 서빙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그 자리에서만 식기나 병이 계속 움직여서 저도 이젠 무서워지고 말아서요. 이건 또 다른 날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했던 사건에서 몇 주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날 영업시간도 끝이 다가와 평소처럼 가게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작은 연회장에서 직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또 그 방인가? 생각하고 무서워진 저는 점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점장과 같이 뒤로 돌아가 다시 호출 테이블이 표시된 보드판을 확인했더니 원래는 자리 번호만 표시되어야 할 보드판에 헬프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솔직히 몸에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일단 점장과 함께 그 소연회장을 향해 가서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싫을 정도의 냉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테이블 벨도 정상이었죠. 그러나 저에게는 방 제일 구석에 하얀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점장님, 누가 있어요. 순간 그렇게 소리쳤습니다만 점장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기분 탓이라는 말을 들은 뒤 어쩌면 벨 고장이거나 어떨 때 헬프라고 보드판에 표시되는 건 아닐까? 내일 업자한테 물어볼게 하고 점장에게 가벼운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업자가 와서 조사했습니다만 역시 보드판은 자리 번호를 표시할 뿐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헬프라는 문자를 봤다고 했더니 무언가 잘못 본 거겠죠? 라며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그 뒤에도 다른 접객원들에게서 방에 소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혼자 청소하러 들어가면 한기가 돈다. 미리 준비해놓았던 음식의 위치가 바뀐다 등등. 그 소연회장에서의 괴현상 보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담당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가게 입지는 근처 사람들 말로는 이전에 그곳은 공동묘지였다 라든가 예전부터 그 부근은 습지대였다 라는 말이 들리고 분명히 토지의 인과가 뭔가 관계가 된 것 같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연회장 공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가게 제일 안쪽 소연회장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으로 지금은 종업원들 모두 방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 때는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하거나 2명 이상이 방에 들어가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들여다보는 아이. 투고자 카나미즈키님 20대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체험 장소 치바현 TC 쇼핑몰 내 레스토랑. 今となっては懐かしくけれど思い出すたびゾッとするそんな私の実 지금 体験 와서는 です 그리웠던 시절 이야기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소름이 돋는 저의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생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치바현 TC에 있는 모 유명 쇼핑몰 내에 있는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는데 지역 손님들로 붐비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바쁜 점심시간을 지나 저 홀로 주방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을 넘기면 저녁시간까지 혼잡할 일도 없고 점례는 꽤 안정되어 저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비도 마치고 한가함을 견디지 못했던 제가 유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주방에 설치된 점례 모니터 영상입니다. 음식점의 주방이나 뒷곁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점포에 따라서는 주방에서도 홀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점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바쁠 때는 우리 주방 스텝이 바로 보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는 유사시의 증거 영상 촬영도 겸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례 모니터에 안면이 있는 손님이나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드링크바에 서 있는 걸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어떤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핑몰 통로와 매장 내부를 구분하는 통유리에는 가운데 부분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매장 내부에서 보이는 쇼핑몰 통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머리 부분이 아주 살짝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 통로 측에 있는 1인석에 통로에 등을 진 모습으로 50대의 단골 손님인 A씨가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 뒤 유리창 위쪽에서 A씨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은 굉장히 혼잡함으로 손님들에게 안내를 기다려달라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줄을 서는 손님들을 위해 쇼핑몰 통로에는 매장으로 향하는 형태로 의자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난 지금 같은 시간대에는 손님이 거기에 앉는 일은 드뭅니다만 가끔 쇼핑하다 지친 노인이 앉아 휴식을 취한다든가 아이가 의자 위에 서서 매장 안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일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모니터를 보고 있는 동안 문득 통로에 늘어선 의자 수가 신경 쓰였습니다. 통로에 늘어놓은 의자의 수는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세어서 8개입니다. A씨가 앉아있는 곳은 제일 안쪽 자리라서 통로 측에 그곳까지 의자가 놓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일부러 의자를 움직여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 장소에서 아이가 안을 들여다본다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애인가 생각은 했지만 단정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판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매장 안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은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고 아마 후드도 쓰고 있는 걸까요? 얼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새까맣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새까만 뭔가가 A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은땀이라는 걸 처음으로 흘리며 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 업무를 마치고 후배 B짱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모니터라서 새까맣게 보일 뿐인지도 몰라.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저는 B양을 불렀습니다. B짱, 잠깐만.
왜요? 빗장은 밝고 솔직해서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그럴지도 모를 것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검은 사람 계속 A씨가 있는 곳에 있는데 뭔가 안 거 있어? 그렇게 말한 순간 빗장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서히 눈동자에 눈물을 글썽이는 빗장은 황급히 사과하는 내 손을 말없이 잡더니 홀 전체가 보이는 계산대까지 끌어냈습니다. A씨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새까만 무언가도요. 창문 너머에는 쇼핑몰 안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머리가 가끔씩 지나고 있을 뿐이었죠. 부들부들 떨며 안 좋은 곳에 홀린 것처럼 저와 빗장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다시 한번 눈에 착각이길 바라면서 천천히 모니터를 올려다봤습니다. A씨 뒤에는 새까만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반은 울면서 빗장에게 미안해. 하지만 모니터 고장일지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실제로는 없었잖아. 라며 제 자신에게도 타이르듯 필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A씨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 고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빗장을 그렇게 설득하고 모니터에서 눈을 뗀 거죠.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A씨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저와 빗장은 함께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쇼핑몰 안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머리가 지나갈 뿐 평소처럼의 1인석이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A씨가 데리고 간 건가? 그 후 쇼핑몰 재건축과 동시에 레스토랑은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A씨를 만날 일도 그 모니터를 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A씨와 그 검은 그림자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것만은 확실했던 제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영업 전에 청소. 투고자 KRJ님 3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모 이자카야. 大学生の頃、僕は愛知県名古屋市の某居酒屋で働いていました。 대학생 무렵 저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어느 이자카야에서 일하고 ジャズ 있었습니다. が流れているバーのような店で 술집이긴 하지만 재즈가 흐르고 어둑어둑한 좀 멋들어진 바 같은 가게로 가끔 유명인도 몰래 오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4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5자리뿐인 카운터바, 2층은 바닥에 앉아 먹는 방, 3층은 8개의 개인실이 있고 4층은 사무실 겸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결이 모토인 가게로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났죠. 점장이 특히나 깔끔하다고 할까요? 결벽증에 가까운 게 있어 청소에는 엄격했습니다. 청소는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절차로는 1층부터 청소를 시작하여 2층, 3층의 순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평소의 흐름이었는데 1층과 2층은 문제없이 끝나지만 3층에 개인실이 있는 곳에 청소에 들어가면 왠지 항상 정해지듯 좋지 않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실이 그런 건 아니고 어느 특정 개인실 청소에 들어가면 정해진 듯 가슴이 두근두근 조이는 것 같은 불쾌감이 엄습합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날 먼저 나가는 날이었던 게 저 혼자여서 청소도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1층, 2층의 청소를 문제없이 마치고 드디어 3층 청소를 하러 갔는데요. 역시 그 개인실 입구에서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져서 2층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방은 혼자서는 무리야. 그렇게 생각한 저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 정도는 청소 안 해도 괜찮은 듯.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그날은 그 개인실 청소를 몰래 빼먹고 말았던 거죠. 혼나는 건 싫어서
물론 점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는 오픈. 그날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가게는 성황을 이루고 분주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그 3층 개인실에 손님을 안내한 뒤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는 손님의 비명이 들려왔던 겁니다. 저는 조금 주저하면서도 황급히 그 개인실로 가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벽에 빨간 반점이 나타나서. 그렇지만 확인해도 벽에 반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아직 내놓기 전이었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분명 착각하신 걸 겁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손님을 수습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다시 아까의 손님이 새파래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치무샤가 나타났어요. 오치무샤란 라고 했던 옛날의 폐잔병을 말합니다. 오치무시하라니? 솔직히 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개인실로 가서 결심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은 평상시와 같았고 당연히 오치무샤 같은 것도 없었죠. 일단 손님을 달래서 다른 1인실로 안내한 뒤 그 사실을 점장에게 보고하자 너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했지? 당연한 듯 그런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 타이밍에서 들키고 말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점장에게 사과했더니 이 가게 3층에는 말이다. 귀신이 살고 있어. 갑자기 점장이 그런 말을 꺼냈던 겁니다. 다들 무서워해서 그 말을 하면 알바를 그만두니까 잘 말하지는 않는데 회전무 3층에 가면 오치무샤 귀신이 그 개인실에 앉아있어. 근데 왠지 청소를 빼먹으면 폐점 전에도 나와버린다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귀신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무표정인 채로 웃는 점장 등 뒤에 오치무샤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를 빼먹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인과로 이 가게 3층 개인실에 정착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잘 못하는 저는 바로 이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